안녕하세요. 세정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홍승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고요. 자, 우리 아무래도 수학, 고등수학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아무래도 고등수학 하면 우리 중학생 친구들한테는 이 키워드, 선행학습이란 단어가 빠질 수가 없는데, 우리 어떻게 제대로 된 선행 잘 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카푸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본인의 소득 수준이나 경제력과 상관없이 값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을 약간 풍자해서 부르는 단어고요. 자, 우리 친구들 매스푸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제가 만든 단어인데 느낌 오시죠? 자, 본인 수학 실력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과도한 선행만 쭉쭉쭉쭉 나가고 있는 친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 매스푸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내실 있고 단단한 선행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수학, 모든 부분이 정말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공통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수상수화로 공부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지금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 이름 공통수학이라고 바뀌어 있죠. 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요, 사람 몸에 비유하면 뼈는 척추, 내장기관에 비유하면 심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뼈가요, 모든 뼈가 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손가락 뼈도 소중하고 팔다리 너무나 소중한데 사고나 등에 의해서 팔 부러질 수 있죠. 죽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조금 고생은 하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복해서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척추가 손상된다면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내장기관 역시 다른 기관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자, 스포츠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요, 기초체력 기본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정말 골도 잘 넣고 드리블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선수인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요, 한 2분밖에 뛸 수 없는 체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큰 의미가 있을까요? 국가대표가 영국에서 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주로 우리가 흔히 대수라고 얘기하는 식처리, 방정식, 부등식, 함수까지에 연결되는 이 내용들을 공부하는 곳인데, 그 부분의 힘이 나중에 결국 대수, 미적분, 수능 출제 과목까지도 연결을 시켜서 그 부분의 힘이 결정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힘이 너무나 취약한 상태에서 하는 대수, 미적분 공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내용들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공통수학 1이던 2던 내가 공부를 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됐을지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원에 테스트를 받아보면서 레벨 테스트 등을 통해서 이 정도 공부가 됐구나 라는 거를 받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자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집일 겁니다. C스텝 같은 경우 내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가? 심화의 시작입니다. C스텝은. 이 부분에 대한 정답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난 C스텝 10문제 중에서 8, 9문제 맞출 수 있는 수준이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대숙, 미적 정말 잘 받아들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시켜보십시오. 그 정도 정답률 나오는 친구들 대치동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절반 정도 맞출 수 있다고요? 그 정도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절반은커녕 반의 반도 혹은 한두 문제도 풀기 어려운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도 진도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자,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요? 센이라는 책 자체가 결코 그렇게 최고 난이도의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C스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취도가 내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간혹 가다 보면 C스텝은 안 풀고 B스텝까지만 풀고 다음 과정, B스텝까지만 풀고 다음 과정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결코 제대로 된 수학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아직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인 정석에서도 연습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센시스텝과 비슷합니다. 절반 이상을 내가 풀어낼 수 있다? 괜찮습니다. 절반밖에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절반 정도면 그래도 꽤 높은 성취도를 보이면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 중등수학과 달리 정말 많은 양,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난이도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처음 공부하는, 두 번째 공부하는 친구들이요 80%, 90%를 맞춰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공부를 통해서 연습 문제나 시스템의 정답률이 100에 거의 가깝게 나온다. 그런 친구들은 재능의 영역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쉽지 않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반복과 심화에 대한 연습. 만약에 이 세 번째는 사실 볼 필요도 없는 친구들이 많은데 1단계, 센시 스텝 정답이 우린 7, 80%, 연습 문제도 그 정도 돼. 자, 그런 친구들은요, 고등학교 기출 문제들 풀어보면서 역량을 더 끌어올리시면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한테는 아직은 역부족일 겁니다. 자, 그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통수학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성취도는 그렇게 나온 상태가 아니고 진도는 계속 나가고 있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키워드는 딱 두 가지,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반복과 심화. 두 번이나 했는데, 세 번이나 했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성취도가 안 나오죠? 라고 반문하시는데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이나 세 번이나가 아니라 두 번밖에, 세 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두 번, 세 번 공부해서 성취도가 대부분 잘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수학이 어렵다고 할까요? 누가 과연 수학 때문에 힘들다고 할까요? 수포자란 단어가 왜 생겼을까요? 우리 친구들, 나름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 중에도 수학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 세 번 반복으로는요, 택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섯 번, 여섯 번 정도의 공부를 해야 이제 고등수학이 뭐구나, 수학이 뭐구나, 이게 좀 감이 오지. 두 번, 세 번 정도의 공부는 아직 겉핥기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내가 레벨업을 계속 이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집 기준으로 그냥 정석의 예제, 유제, 센의 B스텝 정도의 수준에서 끝내고 다음 과정으로 간다면 심화에 대한 공부는 절대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천을 좀 드린다면 공통수학을 공부한 그날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부분에 대한 레벨업을, 반복을 계속 시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자기주도 학습을 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은 계속 그렇게 실천을 하게끔 유도는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내지 3시간을 못 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뭐 바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BTS도 아니면은 오은영 박사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다는 사람들도 일주일에 2시간을 못 내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일요일 날 아침에 9시부터 11시까지 혹은 12시까지는 나는 공통수학 1 문제 푸는 시간이야. 또 그게 이제 한 권이 클리어가 됐다면 다음 파트로 뭐 공통수학 2의 센시 스텝을 푸는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아예 고정을 시켜놓고 연습을 해줘야 계속된 반복과 계속된 심화를 할 수 있는 거지, 학원만 계속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학원에서 똑같은 내용을 계속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게 가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들도 심지어는 성인들도요,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내 공부를, 내 일을 계속해서 알아서 누가 신경 쓰지 않아도 계속해서 해나간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중학생 때 그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는 친구들, 글쎄요, 제가 보니까요, 있긴 있어요. 2%,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2%, 3% 애들이 신기한 거고 97, 8%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다면 저희가 학기 중에는 조금 쉽진 않을 겁니다. 자, 하지만 방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학교를 가지 않고 수행평가나 내신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방학 동안에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는 특강, 이런 부분을 신경을 안 써볼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저는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매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똑같은 심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히 제가 여름방학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 주변에 소개를 받고 이 사람 수업 괜찮다라고 추천을 받고 보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제 방학 특강은요. 일단 공통수학 1 같은 경우는 심화물풀 특강, 자, 월수금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공통수학 2 수업 같은 경우는 역시 심화물풀 특강, 화목토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교재는 고쟁이란 책입니다. 고등학생 자제분을 두신 학부모님들이라면 이 책하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거의 이제 필독서로 이제 최근에는 쓰이고 있는 책입니다. 중등 고쟁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 수학 고쟁이가 이제 훨씬 더 유명하죠. 고등 수학에서는. 이 책이 제가 처음 특강을 진행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은 학원이나 선생님들이 다루시진 않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학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만큼 알찬 교재입니다. 일단 책 출제 자체가 전국에 있는 우수한 고등학교들의 내신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들의 우수한 문제들을 수록한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국에 굉장히 많은 우수한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만 유독 시험이 어렵고 출제 어떤 유형들이 좀 새로운 신유형들이 많이 출제되는 곳이 어딜까요? 지역적인 특성상 이 근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처에 강남, 특히 강남구죠. 좀 범위를 넓혀보면 서초, 송파까지에 있는 학교들의 기출문제들이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 친구들한테는 요새 필독서입니다. 지금 제가 상위권이라고 적어놨는데 요새는 어떤 친구들이든 고쟁이 안 풀어본 친구들은 없을 정도로 필독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교재를 가지고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수업 시간은 아침 9시부터 12시 반까지 본 수업을 진행하고 귀가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돌아와서 추가 수업을 저는 1시간 정도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한 복습, 과제, 질의응답까지 하는 시간까지 보내면 이제 해가 뉘엿뉘엿해질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귀가를 합니다. 학기 중에는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죠. 학교 수업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유일하게 가능한 때가 이제 방학 때입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뭐 알아서 집에 와서도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과제 복습 뭐 밀린 적이 없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학원에 오래 있는 게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잘 되는 친구들은요 많이 없죠. 대부분은 과제 복습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도 하시고 뭐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열심히 노력은 해주신다고 하지만 학생이 협조가 안 되면 사실 저희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 동안엔 방법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혼도 내고 뭐 타일러도 보고 합니다만 결국에 최고의 방법은 데리고 있는 겁니다. 약간은 수동적일 수 있지만 학원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고 어쩔 수 없는 시간 동안에 묶여 있다면 학생들도 좋으나 싫으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주 아름다운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유일하게 방학 동안에 조금 시켜볼 수 있는, 몰입해서 시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단지 학원에 오래 묵고만 있고 뭐 공부만 시킨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까지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줄 겁니다. 수업이 마무리가 됐다면 어떤 부분부터, 과제는 어떻게, 복습은 어떻게,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중점적으로 뭐부터 다뤄야 되고 학생들마다 상황 조금씩 다르겠죠? 너는 어떻게, 너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까지 조금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수업을 만들 겁니다. 모든 학생이 다 갑자기 엄청난 변화를 이룬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몇 명은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한 달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심화문풀, 자, 고등학교 실제 내신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내가 갈 학교, 우리 집 옆에 있는 학교들은 어느 정도 문제가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드릴 겁니다. 선행을 했다고는 하는데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으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같은 특강을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누적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받고 어느 학교의 기출문제며 우리 반 점수, 평균 점수, 그 다음에 최고점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제가 누적해서 봤던 친구들의 데이터들, 보통 시험마다 조금씩 차이 있지만 800~900명씩의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그들의 평균과 최고점. 그럼 우리 친구의 점수를 대입했을 때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등급 컷에 이제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만 전통적인 의미의 1등급, 2등급, 3등급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100분위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를 잘 했구나 라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이제 꾸준히 이제 하던 대로 이어서 가면 되는 거고, 야 이거 확인을 해보니 이거 엉망진창, 이거 큰일 났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 거죠. 여태까지 뭐 지나간 시간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시간,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고등수학을 조금 더 내실 있게 공부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드릴 겁니다. 자, 상위권으로 다들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요. 한 단계 발전을 원합니다. 자, 이게 단순히 어떻게 열심히 한다, 진도만 많이 나간다의 의미가 사실 아니죠. 진도를 누가 빨리 나갔다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미적분까지 받고 나는 통계 확통도 봤어 라는 건 봤어의 의미는 사실 의미가 없죠. 봤다면, 공부를 했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올라와 있는지에 대한 체크. 어우, 누가 봐도 이건 뭐 당장 고등학교에 넣어놔도 그냥 상위권이며, 야 수능 봐도 뭐 최소 2등급은 나오겠다, 이런 수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과연 우리의 상황은 그러할까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매스푸어라는 단어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과연 우리가 선행을 이렇게, 수학을 이렇게 많이 했다라고,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 내실 있는 성과를 얻은 친구들이 많이 있냐? 현장에서 지켜보면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수업이다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고등수학이 뭔지 보여줄 건데, 여태까지 했던 건 가짜 고등수학이냐? 그건 아닙니다만 진짜로 우리가 갈 고등학교의 어떤 내신의 수준에 걸맞는 수업을 통해서 정말 고등수학이 뭐고, 진짜 내가 공부해야 될 포인트들이 어떤 부분이며 난이도는 어떠한지, 어느 정도까지 심화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우리 공부하는 당사자인 친구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속 같은 특강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가장 성과가 좋았던 특강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거고, 저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또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수업, 가장 높은 만족도, 가장 높은 성취도를 줄 수 있는 수업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자, 대수고 미적이고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이 척추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한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수업을 하자. 이게 가장 많은 친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저지만 제가 그래도 가장 저를 선택해준 친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 부분에 대한 자신감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누구나 얘기합니다. 열심히란 단어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혼나기도 많이 혼났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건가요? 열심히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셨고, 간혹은 말장난하냐 하면서 혼내시는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열심히 하는 건가? 단순히 책상에만 오래 앉아 있는다고 열심히 하는 건가? 그냥 문제지만 많이 푼다고 열심히 하는 걸까? 누군가가 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길 바랬었는데 그럴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스스로 겪으면서 또 학생들을 현장에서 지도를 하면서 얻은 결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학생들마다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 오답 관리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기본 문제는 충분하게 풀어봤으니 심화 문제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열을 올려야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학생들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죠. 열중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본인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공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라면 딱히 도와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합니다. 보통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 3수생들 정도 됐을 때 연륜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는 그런 부분을 챙기는 친구들이 많죠, 스스로. 하지만 우리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아직은 조금 물음표가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마치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이랑 똑같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학생들 한 명 한 명 조금 체크해 주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친구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고 자세한 상담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 학원으로 또 연락 주시면 저희 실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또 성실하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실 거고, 이 사람이랑 한번 직접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면 학원으로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인연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는 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